그렇죠? 내가 돈을 부담을 해서 내 이름으로 세금을 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직접세.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세, 수도세. 이건 틀린 얘기예요. 암만 지방세, 국세 봐도 전기세, 수도세라는 건 없어요. 없어. 전기세. 당신 어디서 딱 보내놓고 나서 근데 내가 언제 줬어? 네가 안 줬으니까 안 내.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번 시간부터 조세 총론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조세 총론은 조세라는 것은 모든 세금을 총칭해서 일컫는 얘기를 뭐라고 한다? 조세라고 한다. 조세의 개략적인 이론 나와 있는 게 조세 총론 파트다라는 거죠. 거기 먼저 보면 조세의 개념, 조세가 뭔지 그 정의까지 나와 있죠. 첫 번째 보면 조세의 정의 보면은요. 그걸 한번 읽어보자고요.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래서 조세 세금 그냥 편하게 조세란 얘기가 어려우면 세금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나 또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나 이런 세금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래서 이런 얘기했죠. 국가에서 받으면 뭐고요? 국세,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으면 지방세. 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일반 경비 충당을 위한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살려면 어때요?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한데 국가에서 받는데 당신 뭐 성당이나 절이나 교회나 이런 데서 돈을 알아서 내세요. 그러면은요. 내고 싶은 사람은 내고 말고 싶은 사람은 말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은 아니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해놨잖아요. 얼마를 내라. 딱 어떨 때는 얼마 이걸 정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럴 때는 얼마를 내라 그거 정해놓은 것을 국세라고 하죠. 또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경비 충당을 위해서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 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걸 일반 경비 충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일반 살림살이를 재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재정 수입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어떤 경로죠? 재정 수입이에요. 그 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예산을 집행하죠? 재정 지출이에요. 그래서 재정 수입과 지출을 한 거죠. 우리가 수지 맞다 얘기를 하죠. 수지 맞다. 수입과 지출이 맞다라는 게 뭐예요? 수지 맞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다. 수지 맞다예요. 그럼 수입, 지출. 그래서 재정 수지가 흑자냐 적자냐. 또 무역 수지, 관광 수지. 그렇죠? 또 여러분 가계 수지는 어떠신가요? 여러분 가계 수지는 뭘로 따져요? 인컴 되는 거 있고. 그럼 수입이 뭐가 있나요? 가장 보통 일반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월급이죠. 그렇죠? 수입이. 또 어느 부동산을 갖고서 임대료가 들어오면 임대료가 들어오는 거. 그리고 또 또 다른 거 있나요? 그럼 지출되는 것은 아주 종류 굉장히 많죠? 일단은 집 관리비 내야죠. 먹고 살아야 되죠. 애들 학원비 내야 되죠. 그 애들 교육비 나가죠. 하다못해 통신비 얼마나 많이 나가요. 그렇죠? 또 나중에 좋은 데 가기 위해서 어때? 성당이나 교회나 절에다 돈 갖다 또 내야 되죠. 또 각종 기부도 해야 되죠. 돈 나가는 거 다 뭐예요? 지출. 근데 들어오는 거는 500 들어왔는데 나가는 건 700 나가. 그럼 뭐라고 그래요? 적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가계 수지가 적자. 그죠? 적자 나다 보면 뭐가 돼요? 이제 파산되는 거죠, 뭐. 근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뭐 국가도 부도, 그리스 같은 경우 부도 이런 위기가 있다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하는 이유 자체가 국가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출하는 건 더 지출하는 게 많어. 그게 몇 년간은 국가가 어느 정도 신용도가 있으니까 돈 빌려다 메꿀 수가 있겠지만 너무하면 또 빌려주나요? 그럼 부도나는 거죠, 뭐. 그럼 국가 입장에서도 국가가 부도난다는 얘기는 끝나는 건데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거 있죠. 아마 성남시인가? 성남시에서 한번 그런 적이 있죠. 이리엽 씨인가? 그분 이제 저기 돈이 없어서 그죠? 못하겠다. 인천도 그런 적이 있잖아요.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너무 지출할 때가
공공사업이라든지 복지를 위해서 돈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수입이라고는 가장 큰 수입은 뭐예요? 세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수입은 뭘로 다 하는가 보면요. 전부 다 대부분 뭐예요? 전부 다 세금 받는 거예요. 세금이 재정 수입이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일반 살림살이 하는 데 쓰기 위해서 받아들이는 일반 경비 충당을 위한 재정 수입 확보 등을 목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에 규정된 여기에 법률에 규정되는요. 그 밑에 특징에 쭉 나오겠지만 이게 조세법률주의예요. 조세법률주의. 그러면 세금도 낼 때 좀 이번에는 많이 내. 이번에 좀 더 내고 내년엔 내지 마. 이럴 수는 없죠. 법에 정해놓은 대로. 국회에서 정한 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세법률주의예요. 그리고 목적으로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우리 과세 요건이라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취득세 내기 싫으신 분은 뭐 하시면 되는가 보면요. 안 사면 돼. 그렇죠? 취득세 안 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취득세를 사면 취득세를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더라도 뭐를 사야 되는가 보면요. 부동산 같은 걸 사야지 괜히 다이아 반지 10억짜리 샀다고 해서 취득세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러이런 요건을 전부 다 뭐 해야 되는가?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또 재산세 같은 거는 뭐예요? 가지고 있더라도 다이아 반지 갖고 있어봤자 재산세 낼 일 없어. 부동산 같은 걸 가지고 있어야지만 낸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가지고 있는다라는 얘기는 내가 전세 들어가면 안 내. 내가 주인일 때 낸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모든 자에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양도소득세가 많어. 양도세가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면 양도세 내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 안 팔면 되지. 그렇죠? 세금 내기 싫은 분, 우리 소득세 같은 경우 있잖아요. 소득이 있는 곳에 조세가 있다.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내요. 그렇죠? 돈을 조금 벌면 조금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세 내기 싫어? 그럼 뭐 하면 돼요? 안 벌면 되는 거죠. 그러면 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는 얘기.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근데 여기서는 자연인 법인이 있어요. 자연인 법인. 태어나면서 자동적으로 인격이 부여된 게 뭐예요? 자연인. 그 다음에 법에 의해서 인격이 부여된 게 뭐예요? 법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법인은 법에 의해서 인격이 부여됐어. 그래서 주식회사, 대표적인 게 주식회사예요. 그것도 하나의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자연적으로 인간이 된 게 아니라 뭐예요? 법에 의해서 인간이 됐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니까 법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연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개인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건 세금 얼마나 내요? 삼성전자에서 부동산 사면 취득세 내죠? 그럼 법인. 또 개인이 사면 뭐를 내도 또 역시 그 취득세를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연인 법인이 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세금을 낼 그런 요건을 다 갖췄다면 세금을 낸다. 근데 모든 자에게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그래요.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우리 기브앤테이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때요? 내가 하다못해 구멍가게에서 1,000원짜리를 하나 주고 그렇죠? 1,000원짜리 하나 주고 뭐 음료수를 하나 산다. 그러면 내가 1,000원을 내면 음료수를 받지. 근데 음료수만 받아올 수는 없잖아요. 내가 1,000원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죠? 반대급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요? 개별적인 반대급부. 내가 이걸 해주니까 너 그거 해줘. 내가 너 이거 주니까 너 나 그거 줘. 이게 뭐예요? 개별적인 반대급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금은 반대급부가 없대. 반대급부. 나한테 내가 세금 냈어요. 저 엊그제 자동차세를 내는데 제가 이사 간 지가 좀 얼마 안 돼 갖고요. 자동차세 고지서가 12월 말에 6월 말에 오잖아요. 근데 안 와요. 안 왔어요. 근데 몰랐어요, 그것도요. 제가 뭐 세금 낼 날짜만 기다리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12월 말일 날 수업도 없고 그래서 그냥 나가다 보니까 아파트 그 게시판에 자동차세 내래요. 자동차세 내래요. 그럼 자동차세 낼 일이 내야 되죠. 자동차를 갖고 있으니까. 그럼 내는데 제가 그날 구청에다 전화를 해갖고 물어보니까 그걸로
그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뭐 카드 번호 입력하세요. 그 ARS 그게 있어요. 카드 번호 입력하세요. 카드로도 요새 다 되더라고요. 카드 다 입력시켜서 해서. 근데 제가 자동차세 냈어요. 그러면 그 자동차세는 지방세거든요. 저한테 뭐 해주는 거 있나요? 자동차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제가 저는 이렇게 대중교통을 많이요. 차를 거의 안 쓰거든요. 그래도 자동차세는 어때요? 예?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내야 된다는 거예요. 난 돌려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개별적인 반대급부가 있다, 없다? 아, 제가 5월 달이면 종합소득세 내요. 또 7월 달이면 재산세, 9월 달에 재산세 내요. 내는데 그거 냈다고 국가에서 저한테 주는 거 하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여태까지 국가에서 받아본 거는 딱 한 번 있어요. 뭐냐면 국세청이에요. 그 질의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은 ARS 126번을 돌리면 국세청 콜센터 나와갖고요. 잘 해줘요, 지금은요. 과거에 한 20년 전에 세금 궁금해. 법전을 찾아보면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을 해요. 그러면 우편으로 답을 줘요. 그거를 자꾸 했더니요. 그때 상품권 5만 원 한번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그거 받아봤어요. 열심히. 근데 그건 세금 냈다고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금은요. 내가 내줘도 국가에서 나한테 돌려주는 게 있어요? 지방자재 나한테 돌려주는 게 없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개별적인 반대급부가 없다 그래요. 개별적인 반대급부가 없어요. 없다. 그러면 개별적인 반대급부가 없는데 개별적 1대1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돈을 받으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요새 다니면서 여기 공원 잘 돼 있어. 하천 같은 거 얼마나 고수부지 잘 해놨어요. 그거 누구 돈 갖고 한 거예요? 다 국민들 세금 받아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냈으면은 국가나 지방 니들 이거 쓰잖아. 그리고 국방 치안 누가 담당을 해줘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도로 기가 막히게 잘 해놓고 공원 잘 만들어놨어요. 그건 뭐예요? 전부 다 세금 갖고. 돌려받는 게 있나요? 없나요? 우리 국민 모두가 돌려받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탈세 무진장이 많이 하고 벤츠 타고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공원 다 이용해. 그렇죠? 그리고 세금 진짜 잘 내는 분들 다 이용해. 그러면 개별적으로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요. 모든 국민한테 전부 다 혜택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별적인 반대급부, 개별적으로 돌려준 거는 없으나 일반적인 반대급부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요. 여기에 조세의 정의를 딱 보시면 특징까지 같이 전부 다 연결되는 거예요. 보면 세금들은 누가 받는다? 오로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받는다.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왜 받는데? 그냥 국가, 지방자치단체 일반 살림살이 하기 위해서 복지에도 쓰고 직원들 급여도 주고, 그렇죠? 도로 항만 건설도 하고 이런 거에 쓰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반 경비 충당하는 가장 큰 수입원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받을 때는 그냥 마음대로 받지 말고 우리의 국민의 대표기관인 어디에서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에 의해서, 즉 조세법률주의죠. 법에 의해서, 법에 근거해서 또 세금을 낼 요건을 갖춘 자들에게만 세금을 받아라. 이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받았다고 해서 많이 낸 사람한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더 해주는 거 없다. 그래서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부가징수하는 경제적 부담이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세금 낼 날 언제 있나요? 1월 25일은 부가가치세. 또 3월 말까지는 대부분 법인세, 모든 법인이 아니라 대부분의 법인은 법인세. 또 5월 말에는 종합소득세. 그렇죠? 사업해서 벌으신 분들, 작년에 벌으신 분들 주관하는 달이죠. 5월 달이. 그렇죠? 그 다음에 7월 25일 다시 부가가치세. 또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건물분 재산세, 주택 반에 대한 재산세. 그 다음에 8월은 휴가 갔다 오라고 빼고 9월 달에 다시 토지분 또 주택 반에 대한 재산세. 10월 달은 추석세라고 빼고
빼고 10월, 11월 7, 8, 9, 10월 달은 저기네요. 10월 달은 부가가치세는 있네요. 10월 25일 부가가치세 있고 11월도 빼네. 11월이 세금이 없어요. 11월은 뭐가 있냐면요. 그 사업자들 있잖아요. 사업자들이 세금을 종합소득세를 5월에 내는데 그 낸 거에 반 정도를 중간예납으로 하게 해서 11월 말까지 내는 게 있어요. 그리고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은 뭐를 내는가 보면요. 종합부동산세를 내. 그것도 12월 1일부터 15일이죠. 연말에 돈 쓰라고요. 그러면 1월 달에는 부가가치세 내죠. 2월 달에는 세금 하나도 안 받아요. 안 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애들 등록금 내라고 안 받아요. 여러분 세금을 한꺼번에 몽창 다 안 내게, 몽창 다 내게 만들지 않고 어떻게 다 잘 분산시켜놨죠? 휴가철에 안 받아요. 명절 때 안 받아요. 2월 달에 1월 말에 보통 뭐가 있나요? 명절이 있죠? 또 설명절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잘 건너뛰어서 받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세 6월 말, 그렇죠? 또 12월 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이 이렇게 해서 요때 되면 무슨 세금? 그러면 나는 어때요? 걱정되죠? 세금에 대해서 언제 내는지 기억력 좋으신 분들은 아이고 이번 달 또 이거 내야 되네. 그죠? 그런 거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뭐래요? 경제적 부담이다 그래요. 경제적 부담이다. 경제적으로 부담되죠. 세금을 내게 되면. 여기에 굉장히 함축적인 것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좀 풀어서 특징별로 보면 과세 주체 보면 과세 주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과세권자는 용어 잘 보세요. 과세 주체를 다른 얘기로 과세권자, 세금을 과세할 권리가 있는 자 뭐래요? 과세권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이어야 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세금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세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누구도 받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또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가 부가징수한다는 점에서 공공단체가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충당을 위하여 부과하는 공과금과 다르다. 공과금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보면요. 세금을 받으면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압류해서 공매를 해버려요. 그런데 공과금도 안 내면은요. 압류 공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공과금은요. 이제 수도료, 전기료 이런 거예요. 공과금이. 그럼 수도료, 전기료 같은 건 어때요? 자기가 쓴 대가잖아요. 개별적인 반대급부예요. 내가 이만큼 썼으면 이만큼을 내는 거고. 그래서 세금은 아니잖아요. 세금은 아니니까. 근데 세금을 안 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과 동일하게 부가징수할 수 있는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공과금. 그래서 거기 그 밑에 지방세 또 가산금, 체납천비 이외의 것을 뭐라고 하고 있다? 공과금이라고 하고 있다. 그 내용이 각 주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세 목적, 공익성. 요새 뭐 정치가 그냥 골치가 아프죠. 뭐 여기가 찢어지고 비박인지 친박인지 그냥 비논지 친논지, 그렇죠? 여당 야당에 또 야당은 또 여러 가지로 나눠지고 난리가 아니죠. 난리가 아닌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예요. 국민이 원해서, 그렇죠? 국민이 원해서 그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금을 받을 때 목적이 뭐냐? 왜 과세할 때 세금을 받을 때 목적이 뭐예요? 그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일반 살림살이 하려고요. 이러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 맞아. 첫 번째 목적은 그거야. 그렇지만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도 있다라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 억제. 또 소득의 재분배 역할을 한대. 소득의 재분배. 또 특정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대요. 뭐냐면 한번 가만히 볼까요? 우리 세금을 하면 맞아. 그 세금 받으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 수입 확보, 즉 일반 경비에 충당한다고 하고 있죠. 맞아요. 그 돈 대부분은 그걸로 써. 하지만 세금을 받아서요. 특정 목적을 위해서 쓰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교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뭐를 받아요? 교육세를 받잖아요. 그렇죠? 농어촌 근대화 촉진을 위해서 뭘 받아요? 농어촌 특별세를 받아요. 지역의 균형 발전 촉진을 위해서
지역자원 시설세를 받고 있어요. 이런 세금을 받을 때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받는 세금들이 있다는 거 뒤에서 좀 한 번 더 나왔고요. 이런 목적도 있고 양도소득세 같이 투기 억제 목적도 있다는 거예요. 요번에 비사업용 토지 세율을 올해부터 다른 것에 비해서 10%를 플러스를 시킨 이유가 뭐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받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쓸데없이 땅 사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투기를 억제하는 이런 목적이 있죠. 그런데 주택 같은 거는요. 주택 같은 거는 안 팔면은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보면요. 주택을 안 팔면 사지를 못하죠. 그러다 보면 가격이 어때요?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은 팔기 쉽게 해놨어요. 주택은 1년만 넘으면은요. 다른 부동산 2년 갖고 있었던 효과가 생겨 세금이 싸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거는 뭐예요? 전부 다 국가 정책적 목적이죠. 양도소득세 어떤 과세 방법을 달리함으로 해서 세금을 더 받음으로 해서 거래가 줄어들 수 있고 세금을 덜 받음으로 해서 거래가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여지를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득의 재분배. 여러분들이 이제 요새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이건희 회장께서 지금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힘드신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그게 1년이 넘었죠. 그렇게 되신 게 참 위대한 분이신데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아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냥 예를 들기 위한 거니까요. 그분이 돌아가시면 아들 앞으로 또 뭐 자식들이 또 여러 있잖아요. 상속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요. 그렇죠? 상속이 되면 세금을 얼마나 낼까요? 무진장이 뭐 몇 조가 되다 보니까 근데 그분들은 상속세가요 50%예요. 50%. 그러면 그냥 편하게 10조를 10조를 가진 분이 워낙 많으니까요. 10조 가진 분이 사망하면 상속세가 얼마예요? 5조예요. 5조. 대충 5조예요. 그러면 5조면 아버지는 10조 때 부자였었는데 세금을 얼마를 내고 5조를 내고 그러면 자식은 어때요? 5조뿐이 안 갔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어때요? 많이 차이가 확 줄어들게 되죠. 이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속세, 증여세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그리고 또 주택 경기가 워낙 나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정책을 만들어도 이렇게뿐이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건설 회사들이 아주 건설 경기가 나쁘니까 한참 힘들었었잖아요. 요새 좋았던 게 뭐냐면요. 우리 취득세 세율을 6억 이하는 1%, 그 다음에 6억 초과 9억 이하는 2%, 9억 초과만 3%예요. 일반 부동산 상가를 사면 4%예요. 세금을 이렇게 줄여줬어요. 또 양도소득세에서 여러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중과세를 했었거든요. 세금을 망창 받았어요. 팔아서 남는 돈에 대해서 망창 받았는데 지금은요 왕창 안 받고 완전히 느슨하게 해줘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채 갖고 있는 사람 한 채를 더 사도 큰 부담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주택 경기가 어땠어요? 굉장히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면 거기에 세금이 있는 게 팔 때도 부담이 없어요. 살 때도 취득세 깎아줘, 팔 때 양도세 깎아줘. 그러니까 어때요? 부동산 경기를 이렇게 띄운 거예요. 띄웠어요, 주택 경기를. 그러면 건설회사들이 어때요? 여태까지 묵었던 땅들 전부 다 아파트 사서 분양 잘했어요. 분양가 자율화시켜서 바가지도 박박 씌웠어요. 올라갔어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어때요? 살아났죠. 살아나니까 어때요? 이제 금융정책을 DTI, LTV 조절을 해서 대출 잘 못 받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살 수 있는 수요자는 줄어들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런 국가 정책적으로 세금 가지고 조사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책세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해요. 양도소득세 같은 거 특히. 무슨 세다? 정책세. 또 상속세, 증여세는 무슨 목적이다?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하고 있다. 양도세는 투기 억제 목적도 있지만 정책적 세제다 이런 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우리 받을 때는 맞아. 우리 공익을 위해서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일반 살림살이 또 거기에 공익 그렇죠? 누리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되고 그렇죠? 복지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되잖아. 이런 것도 쓰고 공익을 위해서 쓰지만 니들 이거 하지 말라고 이거는 하라고 세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과세 근거가 있어요. 과세 근거 뭐래? 조세 법률주의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징수하여야 한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조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 과세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과세 대가 조금 전에 그랬죠. 개별적인 반대급부가 없다 그래서 무보상성 비대가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세의 납부 방법인데 조세는 금전 납부 돈으로 내야 되겠죠. 카드도 내니까 그 돈 현금 내는 거하고 똑같고 한다. 다만 납세무자의 납세 편의를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에서는 물건 납부도 허용하고 있다. 물건 납부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재산은 진짜 많은데 안 팔려요. 그렇다고 뭐 그냥 똥값에 팔 수도 없고 안 팔려. 그러면 어때요? 재산세 낼 돈, 종합부동산세 낼 돈이 없을 수도 있죠. 대출 많이 받아서 산 사람들이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는 갖고 있는 부동산으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상속세, 증여세 특히 심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물납에 물건으로 납부하는 거예요. 양도소득세도 물건 납부인데 올해 개정되면서요. 그게 폐지가 됐어.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물건으로 납부할 수가 없어요. 양도세는 물건 납부가 안 돼요. 그 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양도세는 물납이 되는데 이 생각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물납이 없어요. 없어졌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절이 마무리가 됐고요. 2절 보면 조세의 분류가 있죠. 조세의 분류가 있는데 이 조세의 분류는 이런 차원이에요. 세금이 굉장히 24가지 세금이 있는데 이것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누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볼까요 한번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내국인, 외국인 나누는 방법이 있죠. 그렇죠. 사람을 나눌 때. 그러면 또 사람을 나눌 때 남녀로 나눌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남녀로 나눠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사람을 나눌 때 뭐 동양인, 서양인 이렇게도 나눠볼 수 있나요? 또 여기에 남녀 나눴으면 여기에 또 이런 것도 나눌 수 있어요. 성년 성년 또 뭐라고 그럴까요? 미성년 이런 식으로도 나눠볼 수도 있고 그렇죠. 이 나눠보는 것은 얼마든지 더 나눠볼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분류 방법도 여기서 유아도 또 나눠볼 수도 있고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거예요. 세금도요. 이런 차원에서 이런 방면에서 한번 나눠보고 이런 방면에서 한번 나눠보고 이런 방면에서 한번 나눠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나누는 이유는 세금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 그래서 세금을 받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라는 게 있죠.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 있네요. 1번에 보면 과세 주체는 뭐래요? 과세 주체는 과세권자라고 했죠. 세금을 과세할 권리가 있는 자. 그래서 국가에서 받으면 국세,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으면 지방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세금이 쭉 이렇게 많아요. 많은데 여기서 공부는 국세에서 소득세 중에서 국세 한번 볼까요? 거기 소득세 중에서 조금 요만큼 소득세 중에서 조금 그 다음에 법인세 공부 안 해요. 근데 말은 몇 번 할 거예요.
말은 몇 번 하지만 시험 출제는 못해요. 또 상속세 증여세, 조금 전에도 상속세 증여세 보셨죠? 출제 못해요. 종합부동산세, 요건 출제될 수 있죠? 한 문제 정도. 그 다음에 뒤에 부가가치세, 부동산과 분명히 관련된 세금은 출제 못해. 제가 출제하지 말라고 했어요. 안 돼, 안 해요. 우리 법에 정해놨거든요. 정해놨어요. 부가가치세나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출제하지 말아라. 딱 정해놨어.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지만 출제하지 말아라. 그럼 당연히 수업은 안 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요 합격하신 다음에 보시면 돼요. 합격하신 다음에 보시면 되고 그러면 공부하는 거 그것뿐이에요. 그리고 말은 가끔가다 들을 거야. 거기에 농어촌 특별세 이런 얘기는 좀 가끔가다 들을 거예요. 들을 거고 우리가 거기에 개별 소비세, 뭐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또 교육세 얘기도 가끔 들을 거예요. 교육, 교통, 에너지, 환경세 공부할 필요가 하나도 없죠. 농어촌 특별세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얘기는 가끔가다 들을 수 있다. 들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지방세에서는 공부하는 거 취득세 다 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등록면허세는요 두 가지로 나눠져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근데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아예 공부를 안 해. 그러면 절반만 공부하는 거네요. 그 다음에 레저세 안 해요.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안 해. 주민세도 안 해. 지방소득세 안 해. 근데 재산세는 해요. 재산세는 해요.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예요. 그래서 안 해. 그러니까 거기서 공부하는 거 세금이 이렇게 많아. 이 전체 세금을 묶어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조세. 이것 중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 어떤 건지 알겠죠? 그렇지만 세금을 나눠보는 거예요. 아이고 누가 받는 건데 국가나 지방자치단 국가에서 받는 세금은 이런 세금, 지방세에서 지방자치단에서 받는 거 이거. 근데 현행 그냥 편하게요. 지자체, 지방자치단체를 줄여서 지자체죠.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그냥 크게 나눠보면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있죠. 광역자치단체, 특광, 도 이렇잖아요. 특별시, 광역시, 도.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는 여기에 구 있죠. 구 있고 군이 있어. 인천광역시 옹진군 있죠.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기장군 있죠. 군 있죠. 그 다음에 도는 뭐가 있나요? 군도 있고 시도 있죠. 그렇죠. 경기도 여주군. 여주시인가요? 광주시. 여주시. 하여튼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렇죠? 또 여기에 시들은 많죠. 뭐 수원시. 그렇죠. 근데 여기에 또 구가 있나요, 보통? 안양시, 동안구, 만안구, 성남시, 분당구, 뭐 수정구, 또 뭐 구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 수원 같은 데는 4개예요. 장안구, 팔달구, 권선구, 또 뭐 하나 있는데, 권선구, 장안구, 팔달구, 하여튼 4개가 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과세 주체라는 얘기는 세금을 받을 권한이 있는 데를 과세 주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과세 주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여기는 과세 주체는 되지 못한다는 거. 세금을 받을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도에 있는 시는 세금을 받을 권한이 있지만 여기 시 안에 있는 구는 세금을 받을 권한이 없다. 그래서요. 여기 구와 여기 구는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세금을 받을 권한이 있어서 뭐라고 그러는가 보면요. 자치구다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래요? 자치구. 스스로 그러니까 생활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세금 받으니까 돈이 있잖아요. 예산을 바로 집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여기에 일반 시에 있는 구 같은 경우는요. 자기가 세금을 못 받아. 그럼 돈을 못 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타다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타다가 쓰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비자치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세금을 여기서 야 이거 받아 그러면 심부름은 다 해. 심부름은 다 하지만 세금을 받을 권한은 없다라는 거예요. 받아 그러면 심부름 하는 거지 자기가 가지려고 받는 거 아니에요?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면 이래요. 국가는 온니 완이잖아요. 국가는 딱 하나. 뭐 나눌 게 없어. 어떻게 나눠? 여당 야당 나눌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받는 여기에 써 있는 세금은 전부 다 국가.
그렇죠? 하죠. 그러면 국가 중에서 이 사무는 어디로 가 있어요? 그렇죠? 세무서에서 다 일선 기관이에요, 이게요. 세무서에서 받아.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세금은요, 전부 다 여기, 아니면 조금 전에 이 구 있죠? 여기에서 다 받아. 여기는 심부름하는 거라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받을 세금도 여기다 위임을 해놓은 경우가 많아요. 하다못해 국가에서 받는 것도 여기다 위임해 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받아가는 사람이 자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심부름 해주는 거라고요? 너 여기다 낼 거지? 여기서 심부름을 해주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세금을 받을 권한이 있는 데는 어디에? 국가고. 그렇죠?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특별시. 그래서 우리 취득세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받아요. 근데 재산세는 또 여기서 받아요. 재산세는. 근데 재산세 또 이렇게 받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받는가 하면요. 여기 또는 여기에서 받아. 등록면허세는요. 이상해. 하여튼 이상한데 그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받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럼 여러분이 볼 때는요. 우리가 배우는 취득세 또 등록면허세 재산세 같은 경우는 이런 데서 받는 거네 일단 보니까.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죠. 그런데 양도소득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 있죠. 이런 건 어디서 받는 세금인가요? 세무서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부동산 샀다고 그러면 뭘 내야 돼요? 취득세 내야 되겠죠. 부동산 샀으면 취득세 내야 돼요. 그 취득세 내는데 세무서 가면 돼야 안 돼요? 틀린 거예요. 완전히요. 완전히 틀려요. 완전히 틀리다. 그럼 취득세 낼 때는 어디로 가고? 지방자치단체로 가고. 양도세 낼 때는 어디로 가고? 세무서로 가고. 종합부동산세도 어디예요? 세무서예요. 여기서 받는 거예요. 국가사무를 위임을 받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무서에서 받는 게 뭐구나. 국가에서 받는 세금은 여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종합소득세, 그렇죠? 법인세 전부 다 어디예요? 세무서죠. 구청 같은 데서는 뭐예요? 받는 것은 지방세. 그러니까 이제 이래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학교 다닐 때 하다못해 지금 초등학교 때 이걸 다 배울 거리 아마? 그래도 기억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거 하면 이거 어렵다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 저 다닐 때는 정치경제 시간에 나왔던 것 같아요. 아니, 사회 시간에 나왔네? 뭐 있죠. 그런 거에 다 나왔었을 거예요, 이거. 그쵸? 국세, 지방세 다 이미 공부했죠. 했는데, 여러분들이 요 세무서, 이런 거를 다 잊어먹고 나서요. 어느 동네 있잖아요. 제가 한번 지나가다가 제가 좀 우스운 경우가 있어요. 그 세무서 정문 앞에다가 이만하게 게시판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 써놨어요. 알림 해갖고 이곳은 아파트 취득세 내는 곳이 아니고 여기에서 약도 그려놨어. 여기 구청, 시청 가서 내세요. 해놨어요. 왜? 하도 세무서에 와서 취득세 내려오니까. 그렇게 해놨다. 뭐 우스갯소리로요. 우스갯소리로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법무사를 좀 하셨는데요. 법무사를 하다 보니까 법무사 그 유리창에다가요. 이래요. 뭐 이렇게 써놨냐면 여기다가 뭐 이혼, 가압류, 이 법무사에서 하는 업무죠. 가처분, 그 다음에 또 등기 이렇게 해놨더니요. 아버지 사무실에 어떤 분이 올라오셨대요. 그러더니 뭐냐면은 이만한 것을 하나 들고 와서 등기 붙인다고 왔대요. 지금 우리 우체국에서 등기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분은 법무사 사무실에 이 등기 써 있다고 보니까 그냥 온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일반 사람들이요, 이 얘기를 듣고 못 웃는 분도 있어. 왜? 뭔지 모르니까. 법무사에서 등기하는 거 무슨 등기예요? 부동산 등기나 상업 등기. 그렇죠? 등기소에서 하는 업무 대행해 주는 거 법무사잖아요. 그걸 한다는 얘기인데 우편물 등기 붙이는 거 그걸 생각하는 분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요. 그걸 모르는 분이요. 바보라서 모르는 거 아니에요? 경험이 없고 등기 똑같은 등기 글자 똑같은데 뭐 한글이.
이제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요렇게 해서 세무서에 가서 착각할 사람은 할 수 있죠, 그거는. 근데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런 실수는 안 해야겠죠. 여러분이 혹시 어디 아파트, 새 아파트 입주해서 취득세를 내러 가야 되는데 세무서로 가지는 않으시겠죠,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잘 체크를 해주시고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조세 전가 여부에 따른 분류. 직접세, 간접세. 아이고, 얘기 보니까 이거 많이 듣던 얘기죠. 가장 대표적인 간접세가 뭔가 보면요, 간접세가 부가가치세. 우리가 배우는 세금 있잖아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 양도세 전부 다 직접세예요. 그러면 간접세, 가장 대표적인 간접세가 부가가치세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사더라도, 하다못해 휴대폰 하나를 사더라도 거기에 무슨 세금이 있나요? 부가가치세 있죠. 여러분 돈을 내고 샀는데 세무서의 세금은 누가 내요? 그 판매 사업자가 내잖아요. 그러면 내 돈을 가지고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나예요. 앞으로 이제 세금을 부담하는 자를 뭐라고 해요? 담세자라고 표현을 해요. 실정법상 용어는 아니지만 세금을 부담하는 자 뭐라고 그래요? 담세자라고 얘기를 해요. 담세자는 나야. 근데 세금을 낼 의무는 누가 있는가 보냐? 판매 사업자가 세금을 낼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부담하는 자와, 즉 담세자와 납세 의무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간접세 얘기를 해요. 간접세 얘기를 해요.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인적 귀속 여부에 따른 분류가 나와 있는데, 인세, 물세가 나와 있어요. 인세, 물세. 인적 사항을, 사람을 봐서 과세를 하면 뭐고요? 인세. 사람을 전혀 보지 않고 과세를 하면 물세라는 거예요. 물세다. 요거는 이제 우리 배울 때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물세예요. 근데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는 인세야. 그런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요, 인세와 물세 함께 있다. 그러면 물세란 얘기는, 이것은 만약에 휴대폰 하나를 사는데 이건희 회장이 사나 제가 사나, 그렇죠? 우리 아들내미가 사나, 세금은 어때요? 부가세 똑같잖아요. 이게 뭐예요? 물세라는 거죠. 물세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이 표시 방법에 따라서 종가세, 종량세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세의 독립성에 따른 분류에 독립세, 부가세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과세 대상에 따른 분류에 소득세, 재산세, 소비세, 유통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요, 우리 뒤에 조세의 용어 정의를 보면서 같이 볼 내용이에요. 같이 볼 내용이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그 조세 용어의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